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참 기쁜 날이죠. 네, 개인적으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눈은 오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하루 가족분들과 지인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좀 설레네요. 네,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왔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반대로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즐거운 크리스마스의 아침은 과연 어떤 소식들이 반겨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가 95,954 해슐레이트로 전날 대비 13.21%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 디베이에 따르게 되면 24일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해슐레이트가 전일 대비 13.21% 내린 95,954 해슐레이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은 2.30% 내린 7,363.71달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해슐레이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 파워로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채굴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네,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가 전날 대비 크게 하락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해슐레이트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하락을 했다는 것은 조금 마음이 아픈데요.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가 내년 투자자들을 위협하는 금융상품 탑5 안에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ASAA가 암호화폐 내년 투자자 위협 금융상품 탑5에 들어간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온라인 경제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게 되면 북미 증권관리자협회 NASAA가 24일 투자자를 위협하는 금융상품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네, 상위 5개 위협 상품으로 각각 약속 어음, 폰지 사기, 부동산 투자, 암호화폐 투자, 소셜 미디어 광고 상품 등을 꼽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제롤드 NASAA 사장은 투자 제한을 하며 위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규제 기관들인 암호화폐 열풍 현상을 투자 사기 리스트의 최상위 순위에 꼽았다. 암호화폐 및 관련 금융 상품은 폰지 사기의 최전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투자자들을 위협하는 금융상품이라는 언급을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현재 인식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저 투기와 도박으로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픈데요. 네, 이러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제도권으로 도입을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유튜브에 관한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부 암호화폐 동영상이 삭제되는 해프닝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유해해서라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측에서 일부 암호화폐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유해하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네, 조인디가 비인 크립토를 인용해서 유튜브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를 이유로 암호화폐 관련 영상을 삭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관련 유명 유튜브 채널 3개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네, 이 중에는 10년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오고 있는 2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스 던은 트위터를 통해서 유튜브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규제된 상품 판매 등을 이유로 내 영상을 삭제했다 밝혔습니다. 네, 유튜버 BTC 시즌의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 사용 방법을 설명한 동영상이 삭제가 되었는데 유튜브는 현재까지 암호화폐와 관련된 어떠한 정책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체코 크립토는 유튜브가 아닌 특정 단체가 신고를 통해 암호화폐 유튜버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조인디는 국내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리브라 등 제목에 게시하거나 태그를 하게 되면 노란 딱지가 붙는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노란 딱지라는 것은 운영 기준 위백 컨텐츠로 광고 수익이 적은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암호화폐 유튜버들의 이제 동영상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유튜버들에게는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는데, 네, 현재 유튜브가 점점 세계적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규제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암호화폐 유튜버들을 보게 되면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네, 명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죠. 네, 과연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 때문인지 아니면 제재당한 유튜버들의 영상에 무슨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안 좋은 기조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 비트코인이 10여 년간 이제 7만 배 상승을 했다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건 크릭 공동 창업자는 비트코인이 10여 년간 7만 배 상승을 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국 자산 운영사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 제이슨 윌리엄스는 20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10여 년간 글로벌 기업 주식과 비트코인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은 7만 배가 올랐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한편 그에 따르면 해당 기간 주요 기업 주가 상승률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넷플릭스는 4177% 상승을 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1787%, 마스터카드가 1126%, 애플은 966%, 비자가 824%, 스타벅스가 800%, 나이키 587%, 구글 300%, 맥도날드도 325%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배 이상 상승을 했다는 말이죠. 네, 비트코인 백서가 발간된 지 11년이 지났죠.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중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며 많은 관심을 받으며 세계 각국 정부의 눈에 들게 되었죠. 네, 2019년 업계의 발전이 눈에 보일 정도로 확장이 되었는데 다가오는 2020년에는 어떠한 성과들이 보이게 될까요? 네, 매해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한 논문에서는 비트코인의 언급에 관한 횟수 또한 매년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사의 CTO는 저명 연구 논문에서 이제 비트코인 언급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보안 회사 비트고 전직 임원이며 카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제임스 로비 트위터를 통해서 구글 학술 검색 문건에서 비트코인이 언급된 횟수는 다음과 같다며 관련 수치를 남겼습니다. 2009년에는 83건, 2010년에는 136건, 2011년 218건, 2012년 424건, 2013년 868건, 2014년에는 2070건, 2015년 2820건, 2016년엔 3380건, 2017년 6460건, 2018년엔 11500건, 2019년이 13700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언급 횟수가 매년 증가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에 관심이 조금씩이라도 증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일 텐데 네, 과연 다가오는 2020년에는 얼마만큼의 투자자들이 신규 유입이 되게 될지 그리고 얼만큼의 횟수가 증가를 하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9% 하락하며 850만원대, 이더리움이 0.46% 상승하며 15만원대, 리플 XRP가 0.01% 하락하며 224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터미널스 같은 경우는 68.6%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중국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 중국의 초거대 기업이죠. 텐센트의 암호화폐 출범 소식을 접했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의 암호화폐 인식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와 반대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지방경찰은 약 7,000대의 마이닝 장비를 압수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중국 당산시 경찰당국이 불법으로 전력을 소비했다며 마이닝용 기기 이제 6,890대와 변압기 52대를 압수했다 현지 언론 CCTV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경찰 당국은 4월부터 7만 명 이상의 가정용 전기 사용자나 3,061개의 상점, 2,701개의 주요 발전소나 공장, 채굴장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국가의 전력 담당 조직들과 협력하여 의심스러운 전력 소비를 단속을 했습니다. 전력 도난이 문제가 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 조사는 계속된다고 하는데 네, 중국에서는 2017년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나 ICO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불법 사업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편 마이닝에 관해서는 4월 중국 정부가 도태 산업으로 분류를 했지만 11월에 암호화폐 마이닝 산업을 폐지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네, 이 산업
개혁 계획서는 내년 1월부터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마이닝 겸 비트메인이나 카나안을 중국을 거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되었었는데, 특히 카나안 같은 경우는 지난달 21일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서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했었죠. 네, 중국에서 7,000대의 마이닝 장비를 압수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보게 되면 불법으로 전기를 끌어다가 채굴자들을 붙잡은 거였네요. 네, 하지만 찜찜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DCP의 가속화와 테스트를 진행하여서 이제 디지털 화폐로서의 입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지금 중국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입장을 발표했으면 좀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죠. 네, 참 답답함이 많이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많은 분들에게 기대감과 실망감을 동시에 주었던 현물 결제 기반의 선물 거래소이죠. 네, 벡트의 CEO가 상원의원으로 임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CEO의 공석을 메운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벡트가 새로운 CEO 임명과 함께 암호화폐 결제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인터컨티넨탈 ICE의 자회사 벡트가 제품 책임자인 마이크 발란디나를 새로운 CEO로 임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달 미국 국회 상원 의원으로 임명된 켈리 로플러에게서 이제 CEO 자리를 물려받은 거죠. 네, CEO로 사업 전략의 방향을 결제 사업으로 결정했고, 시장 그리고 벡트의 규칙 준수 및 금융의 퍼포먼스를 감독하게 되면서 발란디나의 기용은 비트코인 투자 사업에 이어 벡트의 제2단계 암호화폐 결제를 인식한 인사가 된다고 합니다. 네, 발란디나는 올해 벡트에 입사 이전에 페이팔에서 결제 부문 책임자를 지냈으며 또한 미국 IT 대기업 구글에서 구글 지갑의 전 엔지니어 책임자를 맡는 등 25년 이상 결제 제품에 종사한 경험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네, 또한 미 대기업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임원을 맡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담 화이트는 벡트에 합류를 했고 플랫폼의 수석 운영 책임자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시장의 소식통에 의하면 암호화폐 투자나 커스터디라는 로플러의 업무는 화이트가 인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네, 로플러의 재직기간 벡트는 현물 결제, 현금 결제의 비트코인 선물과 비트코인 옵션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로플러는 ICE에 약 16년 재직하면서 그 뒤 지난해 벡트의 CEO에 취임했으나 2020년 1월부터 조지아주에서 미국 의원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벡트 같은 경우는 10월 2020년 상반기에 암호화폐 결제 앱과 상업용 포털을 출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출시 파트너가 스타벅스라고 하죠. 네, 지금 벡트에 관한 소식을 보았습니다. 기사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듯이 벡트가 결제 사업에 힘을 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인데요. 네, 기관을 상대하는 벡트가 왜 개인을 상대하는 결제 사업에 힘을 주는 것일까요? 네, 이에 관해서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 IC의 제프리 스프레처의 CEO 공유, 이제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이자 결제 수단으로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는 믿음에서 나왔다며, 실제 활용 사례가 없다면 전체 비트코인의 시장이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실제 활용 사례가 결제를 통한 가치의 디지털 전송으로 보고 있다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중요하다 언급하는 유즈 케이스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벡트의 노력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상승을 견인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플에 관한 소식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한 한 가지 나왔습니다. 얼마 전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쳤던 리플사가 글로벌 인재를 뽑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00억 원 투자 유치한 리플이 글로벌 인재를 뽑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시가총액 3위 암호화폐 리플 XRP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업체 리플사가 2억 달러 하나로 2,300억 원의 투자금 유치를 완료를 했죠. 네, 지난 2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게 되면 리플사는 투자업체 테트라곤이 주도한 2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네, 이번 투자에는 SBI 홀딩스 벤처캐피탈 업체 루트 66 벤처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리플사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글로벌 인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아울러 리플 고객 및 파트너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쓸 예정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리플사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 경영자는 우리의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튼튼한 재정적 지위를 얻게 됐다며 타 블록체인 기업의 성장이 더디고 문을 닫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오래 업계 선두를 지켜왔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특히 리플사는 올해 가장 크게 성장한 한 해라고 강조를 하면서 리플사에 따르면 리플렛 결제 네트워크의 고객이 전 세계에서 3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올해 초 리플사는 세계 2위 송금업체 머니그램과 제휴를 맺기도 했다. 리플사는 머니그램과 제휴를 맺고 리플의 탈국경 송금의 머니그램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이 소식과 더불어 XRP가 세상을 바꿀 기술이다 언급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과연 무슨 내용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RP는 세상을 바꿀 기술이다. 제프리 터커라는 자가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제프리 터커는 리플의 암호화폐 XRP는 매우 전망이 밝은 기술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실패한 스위프트보다 더욱 발전하고 대체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23일 뉴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미 경제연구소 편집위원장인 터커는 많은 투자자들이 XRP 기술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 기술은 세상을 바꿀 잠재력이 있다 평가를 했는데요. 네, 그는 리플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하지 못하는 신속한 국가 간 자금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 XRP는 국제 결제 처리의 기능보다 안정성 면에서 가치가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뉴투데이는 올해 XRP 가격이 56% 이상 하락했다는 점에서 안정성과 거리가 멀게 볼 수 있으나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XRP가 스위프트보다 국제 결제 처리에 이용할 때 변동성이 더 낮다고 주장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리플 XRP에 관한 제프리 커터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리플의 솔루션에 관해 엄청난 평가를 내린 것과 더불어서 스위프트를 뛰어넘을 것이다 단언한 것이죠. 네, 실제로 전통 금융 결제 시장을 장악했던 이제 스위프트의 경우 리플사를 대단히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리플사의 솔루션 ODL이 스위프트를 뛰어넘었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리플사의 사업과 솔루션은 점점 확장되고 보완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리플사의 사업이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또 그 성장이 XRP의 가격을 상승 견인시킬 수 있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즈베키스탄이 암호화폐 매수를 금지했습니다. 매도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게 되면 우즈베키스탄 당국이 인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매수를 사실상 금지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기존에 보유하던 암호화폐만 매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하고 거래소 인허가제를 도입했으나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국가사업관리청이 암호화폐 사용을 크게 제한하는 새 개정안을 채택하면서 암호화폐 매수가 금지된 것이죠. 네, 더불어 익명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행위,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도 금지가 됐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18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며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네요. 네, 비탈릭 부테릭은 이더리움 POS 채용 이더리움 2.0 전환 촉진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리는 이더리움 1.0에서 2.0의 이행을 앞당기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번에 제안된 것은 POW의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는 체인을 병행, 운영하는 방안을 폐지하고 이더리움 2.0 구현의 첫 단계 비콘 체인, 현재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 2.0 연결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비콘 체인인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방식으로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방법을 실시하면 체인의 재구축이 간소화된다고 하는데요. 네, 부테리는 이번 방법을 실시한 필요 조건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틀리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의 이용과 이는 각 블록 서명 증인 영역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블록과 서명 영역의 인증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서명 영역 크기를 1에서 2MB로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이더리움 1.0 프로토콜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 제안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도 나타나고 있지만 정식으로 채용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2.0의 이행은 그동안 연기를 거듭했지만 이달 들어 이더리움 2.0의 단계 0의 최종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다고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PwC 고위 관계자는 내년 암호화폐 산업 진출의 기관 증가가 기관 투자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게 되면 다국적 회계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가 아시아 핀테크 암호화폐 총괄이자 홍콩 핀테크 협회장인 헨리 아슬라니언이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리브라 덕에 각국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 전 세계 중앙은행 70% 이상이 암호화폐 산업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연간 5천억 달러가 국경을 넘어서 거래가 되는데 이 중 대부분이 2.5억 명 이상의 이주자가 보내는 돈이라며 바로 이 부분에서 리브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는데요. 네, 그는 2020년부터 더 많은 기관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자산 시장은 커스터디, 펀드, 선물 등 분야에서 크게 발전을 했다. 앞으로 디지털 및 가상은행들이 우후죽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HBAR은 토큰셀 참여자 대상 락업 보상 프로그램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스타트업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서 2020년 초부터 HBAR 토큰세일 참여자 대상 락업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발표했습니다. 네, HBAR 토큰을 많이 락업하면 할수록 더 많은 암호화폐 보상을 지급한다는 설명인데 네, 이와 관련해 HBAR 측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토큰 세일에 참여한 HBAR 보유자는 매년 인센티브를 할당하는 보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며 보상을 원하는 토큰 홀더들은 락업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네, 이오스가 지난 24일 24시간 블록체인 활성도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 제공 사이트 블록TVT의 통계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24일 오후 12시 기준 지난 24시간 블록체인 활성도 1위에 이오스가 올랐습니다. 네, 일본의 라쿠텐 월렛은 포인트의 BTC 환전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와치에 따르게 되면 일본 라쿠텐 산하의 암호화폐 거래소 라쿠텐 월렛이 포인트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등 암호화폐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자체 포인트 활용 범위를 늘리고 암호화폐 신규 이용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대시의 경우 브라질의 250만 매장 내 결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대시 뉴스에 따르게 되면 대시 브라질이 결제 기술 및 서비스 업체와 협력을 하면서 브라질 250만 유통 매장 내에 대시 결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한편 ATAR은 이동식 디지털 지갑, NFC 팔찌 등 디지털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용자는 이를 통해 마스터카드가 결제 가능한 매장에 국한해 비접촉식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8포인트 내린 33에서 25를 기록을 하면서 공포에서 다시 극단적 공포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이는 투자자의 심리가 전날보다 위축됐음을 의미하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많이 하락했는데 25 정도면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너무나 어렵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다가오는 2020년 1분기에는 다시금 70, 80, 90을 기록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기준 224.06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얼마일까요? 네, 0.19달러 지금 하나로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네, 아까보다 조금 상승했는데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